네, 첫 번째 키워드는 김희애입니다. 여기서 윤희에게 윤희 타이틀롤이죠. 타이틀롤을 맡은 배우가 이제 김희애님이신데요. 여기서 윤희라는 인물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 세봄을 혼자 키우면서 사는 여성인데 공단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는지 성장 과정 같은 게 조금씩 나오는데 뭐 그 당시에 40대 초중반 정도죠. 여기서 나이가. 근데 어릴 때 집안 사정상 오빠만 대학에 가고 본인은 이제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러한 중년 여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이 영화의 사실상 모든 것인데 19살에 그 일본 오타루에 있는 준과 연인이었던 사실 클로짓 레즈비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타루로 떠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피로해 보이죠. 전체적으로. 사실 김희애 배우가 이 작품을 처음 한다고 할 때 저는 뭐 다른 거는 내용은 전혀 몰랐고 그 카메라를 들고 그 아름다운 설원 맞아요. 그 오타루의 설원에서 있는 사진만 보고 엄청 그 미적으로 아름답게 외모가 이렇게 좀 꾸며진 약간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캐롤처럼. 저도요. 캐롤에서 케이트 블란쳇처럼 좀 이렇게 그 흰 설원과 어울리는 좀 멋들어진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피곤한 얼굴로 등장을 하죠. 그쵸. 근데 그게 너무 좋았고 이 영화의 가장 어떤 코어 그 중심에 있는 표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피로함이라는 게 막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워서 피로하다 이거보다는 자기 자신 인체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피곤함 같은 거 그런 것이 되게 잘 묻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에서 윤희에게가 이제 퀴어 서사다,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이야기다, 그게 되게 중심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모르고 보면은 물론 효진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엄청 피곤한가 보다. 뭐 일도 바쁠 테고 공단에서 이제 식당 일을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바쁠 거고 딸은 혼자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그 피로함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피곤함 안에 무엇인가 감지가 맞아요. 되는 연기를 사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책에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대본에서는 그것을 뒤에는 설명이 되지만 초반에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될 텐데 그것을 갖고 연기를 하는 그쵸. 거잖아요. 담고. 그 인물이 실제로 그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품고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고 김희애 배우가 연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 많은 그쵸. 작품에서. 그런데도 또 새로운 얼굴이 맞아요. 보이는 점이 정말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왜 중간에 윤희가 기찻길 옆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굴이 되게 클로즈업 거의 상반신 클로즈업 정도가 들어간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정말 화장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맨 얼굴 같은 것이 되게 잘 드러나는데 정말 피곤해 보이고 정말 푸석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정면으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중년으로 접어들기 전, 그러니까 중장년으로 접어들기 전의 여성이 화면에 등장할 때 그런 얼굴을 보여준 적이 있나? 그리고 그러한 어떤 화장기 없는 얼굴을 그렇게까지 클로즈업을 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기억이 지금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눈 같은 데가 엄청 부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근데 그것이 또 병 같은 거라고는 또 안 느껴지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어떤 피로 같은 것이 되게 누적된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희가 모두 기억을 하고 알고 있다시피 김희애 배우는 늙지 않는 외모 같은 맞아요.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구가 됐었잖아요. 화장품 모델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한 얼굴로 등장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맨날 왜 김영철 씨가 그 흉내내는 화장품 광고 안에서 얼굴에 어떤 요철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되게 광이 반짝반짝 나는 얼굴? 그런 사람으로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러한 배우가 그러한 캐릭터의 얼굴을 연기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캐릭터를 스크린에서 보여준 것도 의미가 있고 클로즈업한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물론 퀴어 서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성 서사가 부족하듯이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구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다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도 되게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고졸이죠. 맞아요. 특히 40대 여성을 생각할 때 40대 초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중반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대학 교육이 좀 이루어지던 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어에서 이 나이대의 여성을 등장시킨다면 정말로 저는 대학을 안 다닌 여성을 등장을 시킨 적이 있나? 오히려 이 윗세대는 등장시키죠. 맞아요. 이 윗세대는 대학을 안 나오거나 뭐 그런 거 등장시키겠지만 이 미묘한 시기 게다가 그 지역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그 외의 빅도시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도시에 살고 있고 거기서 나고 자랐겠죠. 그러한 여성을 보여준 적이 있나? 저는 지금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한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작은 지역에서 사는 학력이 높지 않은 여성이어서 가지는 되게 뭐랄까 소수자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이잖아요. 거기다 퀴어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정체성을 준 거 너무 좀 좋은 설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여성서사라는 게 그냥 뚝딱 뭐 여성이 많이 나오고 혹은 이 여성이 어떤 페미니즘적으로나 여성주의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뭐 도덕적으로 결백하다거나 혹은 뭐 어떤 여성주의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거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되게 자주 드리잖아요. 저는 이게 여성서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여성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여성들 그리고 보지 못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들을 많이 스크린으로 불러와서 그들에게 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미에서만 보더라도 사실 좋은 작품인데 그 내부에서 또 배우들이 엄청 좋은 연기를 해주는 바람에 이 영화에 이제 더 많은 결들이 생기게 됐죠. 저는 최근에 본 그 김희애 님의 작품이 허스토리였어가지고 그렇죠. 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작품에서 또 이러한 정말 아까 이나님이 얘기했듯이 또 새로운 얼굴 같은 것이 있어? 이 사람한테? 이게 너무 놀랐고 그 전에 했던 것이 문정숙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허스토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둘 다 되게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해의 이제 2018년이죠. 2018년의 영화를 얘기할 때 허스토리에서의 저는 문정숙이라는 캐릭터를 빼고 말할 수는 없다. 맞아요. 허스토리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문정숙이라는 캐릭터 또 그 캐릭터도 똑같아요. 그런 캐릭터를 그려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쵸. 부산에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돈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여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할머니들을 돕는 게. 그러한 여성, 게다가 대가 세고 기가 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 모든 걸 걸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의로운 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 혹은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하는 일에 투자를 하는 여성을 등장시킨 적이 있냐는 거죠. 굉장히 배포가 크고 그 포부가 큰 여성입니다. 근데 그걸 또 김희 씨가 연기할 때 저런 것도 해? 이럴 정도로 역시 훌륭한 배우 이랬는데 갑자기 윤희가 돼서 나타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여성 배우들의 스펙트럼이 좋은 대본이 주어지면 어디까지 갈까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너무 대단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멜로를 너무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본인이 배우가 가진 최고 장점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고 본인이 퀴어 연기를 한 것은 처음이실 텐데 사실 이 비슷한 설정을 한 번 경험하신 적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아들과 딸에서 박선영 배우랑 같이 한 그 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회자되는 유형의 장면 아닙니까? 그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정말 대단한 배우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